안녕하십니까, 이태은입니다. 북경에 오지 말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내 말 들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새해를 기다리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다들 북경에는 오지 말아요. 내 일자리를 뺏지 말아요.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정말 너무 우울해서예요. 수업 끝나고 친구와 얘기했는데 그때 중국에 돌아가서 일을 찾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중국에서 좋은 일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계속 남고 싶어하고 나는 상해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아마도 가을 채용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8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찾고 있는데 나는 면접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나를 면접 보고 싶어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일자리를 못 찾아 정말 우울해요. 외부에서 주목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의 취업 시장 환경에서는 심지어 일선 도시에 있는 구직자들도 이상적인 일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졸업생들은 이선 도시를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추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 인재들의 유입으로 취업 시장의 내부 과잉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2024년 대학 졸업생 수가 1179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업 시장의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내가 10월에 받은 월급이 대략 3,000위안도 안 돼요. 나는 2023년 공학 석사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데 졸업했고 선택된 선조생이면 무조건 선조생 시험을 목표로 하세요. 만약 선조생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공무원, 직업계직, 상담원 같은 걸 고려해보세요. 기업에 취업하는 건 정말 마지막 선택,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반달 동안 일을 하고 드디어 월급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항상 제 월급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 일하는데 월급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8월 19일부터 입사해서 대략 12일 정도 일했어요. 입사할 때 일주일에 교육기간이 있었는데 그 교육기간에 만약 탈락하면 하루 100위안만 지급된다고 했어요. 만약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나누어 계산한다고 했죠. 우리는 수습 기간의 첫 3개월 동안은 기본급이 보장되는데 그 금액은 5,000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월급은 5,000위안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 12일을 계산하여 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월급은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본급이 제가 하루 종일 일한 시간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최근 여대생이 2차 모집 대학군인데 졸업 후 환경미화원이 됐다라는 주제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해 6월 24살의 장화는 청도의 한 2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천성 반지화에서 온 그녀는 외딴 산촌에서 자랐고 멀리 가고 싶다라는 꿈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예술 시험을 통해 예술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2020년 장화는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고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청도에 왔습니다. 그녀는 환경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좋은 취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업계에서 찬밥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장화는 사천사범대학 대학원에 도전했지만 실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쉬던 중 우연히 한 1인 방송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여대생이 취업이 되지 않아 환경미화원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화도 처음엔 놀랐지만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졸업 상담을 마친 후 그녀는 짐을 챙겨 항주로 갔습니다. 며칠 후 환경미화원 일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으며 대학원 시험에 실패한 후 겪었던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을 하는 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장화의 동생은 그녀가 환경미화원 일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을 하려면 왜 대학에 다닌 거야? 이에 장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장화의 선택을 두고 45세 이상의 여성이 차지할 일자리를 빼앗았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일부 1인 방송은 그녀를 지지하며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현재 취업 압박 속에서
많은 1차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들이 가사 도우미, 경비원, 택배 등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현재의 취업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표현했습니다. 환경 디자인 전공 졸업생들은 정말 취업하기 너무 어렵다. 지금 취업 환경이 좋지 않으니 집에서 부모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먼저 찾는 게 낫다. 그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 존경받을 만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취업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14%의 학생들이 3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취업 준비와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정말 불안해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취업하고 싶었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인턴을 시작했어요. 사실 수업 외에는 거의 다 일을 했어요. 신미디어 운영도 해봤고 예능 프로그램 감독도 했고 내시즈와 클라우드 뮤직에서 인턴을 하면서 비즈니스 관련 일도 했어요. 이렇게 제 경험은 꽤 풍부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경험과 인맥도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괜찮은 일자리는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돈을 벌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학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고 1년 동안 4개 또는 5개의 도시를 전전하면서 제 인턴과 학업을 균형 있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시합에 나갔고 프로젝트를 했으며 또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익활동도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 월급이 3천 위안으로 이는 인턴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또 많은 일자리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간 취업하지 않았던 나는 오늘 오랜만에 구직 앱을 열어보았어요. 상황을 보니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일자리는 어떻게 그렇게 적은 돈을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급여가 2, 3천 위안밖에 안 되고 게다가 단 하루만 휴무를 주고 단 하루 휴무는 차라리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무급 인턴 기간까지 두는 거예요. 만약 사람을 채용할 조건이 안 된다면 창업하지 말 것이지 왜 창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는 원래 디자인 일을 했는데 어떤 일자리는 나에게 포토샵 디자인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건 물론이고 PPT 제작도 숙련하고 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4천 위안 정도였어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또 어떤 일자리는 명백히 잡다한 일을 시키는 직무인데 그 일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라며 미화했어요. 월 2천 위안을 주며 배우는 과정을 제공한다고 하며 학습을 마친 후엔 성과에 따라 4, 5천 위안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조건 진짜 너무 뻔뻔하네요. 취업 시장은 정말 시대를 반영하며 매년 독특한 역겨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어요. 매년 그 방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나는 채용이란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로가 필요한 것을 얻고 안정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많은 인사 담당자, 길거리에 널려있는 인력자원부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서 득을 보려 해요. 그들은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고 날 가리켜 좋은 인재로 만들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여러 면접 장소를 전전하며 몇 시간씩 뛰어다닌 끝에 면접은 고작 10분 남짓 진행되고 대충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면접 기회도 얻지 못해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직무 설명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더욱 불만스러운 점은 면접에서 급여가 급격히 삭감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면접 전에는 매력적인 급여를 제시하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급여를 대폭 낮추어 구직자를 당황하게 하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사를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일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중재 후 바로 회사에 가서 제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전 과정은 생방송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 급여 1만 위안을 첫 번째 조건으로 채용을 공지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로 10시 이후에는 택시비를 보조해준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회사의 주요 업무는 틱톡 계정 운영 및 관리, 광고주와 협력하여 광고를 삽입하고 공급망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보니 수습 기간의 급여는 8,000위안이고 그마저도 20%를 더 깎는다고 합니다. 면접 때 요구사항은 조금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면접이 끝난 후에는 이틀간의 수습 기간 급여를 주지 않으며 그 수습 기간은 우리가 다양한 술자리 모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의 상태를 지켜보며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더군요. 여성 직원은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10시 이후 퇴근 시 택시비를 보조하고 유연 근무 시간을 제공한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직원들은 거의 10시에 정시 퇴근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남성 고객이 직원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배치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직원들은 회사에서 강제로 구직 사이트 보스에서 개인 계정을 사용하여 구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여러 명의 직원 계정이 차단됐습니다. 회사는 그 후 계속해서 새로운 구인 계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합리한 수습 기간 조건과 계약 규정도 문제였습니다. 만약 직원이 성과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약 2,650위안입니다. 퇴사 제도도 문제가 있었는데 직원이 15일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급여는 최저 기준만 지급되며 심지어 원래 급여의 80%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여성 직원은 또 이 회사는 여러 개 유한 회사를 등록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번 문을 두드려서 증빙 서류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이상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현실적인 압박에 직면한 많은 졸업생이 자유지급이나 늦어지는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인 방송의 등장 또한 많은 젊은이, 막 졸업한 대학생들이 특히 이 산업에 대해 큰 환상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턱이 없고 한계가 무한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산업 뒤에는 사실 많은 오해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1인 방송은 할 수 있지만 전업으로는 하지 말라. 특히 만약 당신이 안정적인 경제적 원천이 없거나 졸업 후 아직 직장을 찾지 못했다면 1인 방송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환상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1인 방송을 통해 갑자기 유명해진 사례들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드물고 대다수 사람은 단지 1인 방송 난민일 뿐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거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